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원래는 오늘까지가 구속시한이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소한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때의 혐의와 달라졌습니다. 뭐 거의 완벽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는 보면요. 화천대유 등의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서 배임 혐의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뇌물 액수가 8억 원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일의 신도시 사업에 참여했던 정재창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협박을 받고 돈 받은 게 3억 원이고 나중에 뭐 협박받아서 그 사람한테 뭐 120억인가 줬다는 건 또 별개고 그거는 뭐 그 유동규 씨가 준 게 아니니까 여하튼 정재창 씨로부터 받은 돈 3억 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돈 5억 원 이렇게 해서 8억 원을 뇌물 혐의로 적시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자 이번에 기소하면서 기소장 공소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게 도시개발공사 생기기 전 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챙긴 혐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이건 남아있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5,200만 원을 챙겼다는 부분이 추가해서 뇌물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임 혐의는 빠졌고 대장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던 2014년과 2015년까지 화천대유의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하고 향후 사업 수익금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그러니까 이거 뇌물 약속이다.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이 되니까 그런 혐의.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사업업체로 화천대유가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 그 다음에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화천대유 측이 유동규 씨가 회사를 차려서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전달한다 하는 그런 방식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은 700억 원을 투자할 경우에 700억 원을 그런 식으로 그 유동규 씨한테 줄 경우에 뭐 세금 빼고 뭐 428억 원 정도가 갈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다는데 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5억 이게 빠졌죠. 그게 뭐 처음에는 뭐 현금이냐 또는 수표 4억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수시로 말을 바꾸다가 어찌 보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수사부진 뭐 다른 의도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그건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면 입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는 왜 그걸 넣어가지고 영장 기각 사유를 만들었느냐? 이것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때는 더군다나 김만배 씨 딱 한 번 조사하고 나선데 지금은 김만배 씨 추가 조사를 계속 했는데도 못 밝혔다면 그러면 그 초반에 딱 한 번 조사하고 넣었던 5억 원의 뇌물 이건 도대체 뭐냐? 일부러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없죠. 벌써 며칠이 지나고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더 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못 밝혔다? 못 밝힌 건지 안 밝힌 건지. 바로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고 이제 왜 뺐느냐 5억 부분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배임. 자 유동규 씨를 구속할 때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아까 뭐 이 화천대유한테 특혜를 주기로 하고 또 화천대유가 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수익금 뭐 7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뭐 글쎄요. 뭐 법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배임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가 아니고 우일해지구, 평택현덕지구 뭐 이런 데 보면 이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들과 그 계약서를 할 때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계약서, 그걸 우리가 표준계약서라고 표현하진 않는데 그런 하여튼 표준적인 계약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장동에서는 뺐다는 거죠.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왜냐면 대장동 같은 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아니 과거 판교 지역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대박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걸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고,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장치는 필요하다. 왜냐면 나중에 부동산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 민간업자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당시 성남시장이 그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면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은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 그거는 기본으로 돼 있다. 근데 여기선 뺐다는 거죠. 기본을 망각하고 빼버렸다. 이게 배임입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검찰이 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재명 지사가 배임죄 공포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측근이라는 걸 처음부터 부인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 관련한 이것저것을 다 꼬리 자르기를 한 이유가 바로 자기가 배임죄에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바로 그 이재명의 공포, 이걸 검찰에서 10분 저는 감안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유동규까지만 배임죄를 적용하고 이재명 지사는 빼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예 유동규까지도 배임죄를 빼줬다. 그러면 저희가 꼬리 자르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고 몸통까지도 완전히 배제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이 이재명 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죄 부분은 뭐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없어지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집권당 후보는 당연히 배임죄의 뭐 공동정범이나 뭐 공범이나 뭐 여기서 당연히 빠지는 거죠. 유동규가 배임죄가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은 왜 이럴까? 뻔히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그거는요. 검찰은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수사 때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인사권자한테만 잘 보인다. 잘 보이면 된다. 검찰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호수 검찰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법률적 처리는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아니 나중에 여론이 아마 또 들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유동규 씨한테 배임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추가 기소 있으니까.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론이 들끓고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뭐 한 60%,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70%까지 나오는데 이게 거의 80% 수준까지 올라갔다. 아마 이러면 정권도 움찔하고 그러면 검찰도 움직여서 배임 혐의를 슬그머니 그때는요 조사가 조금 덜 돼서 우리가 배임 혐의를 적용 못했던 것이고요.
뭐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배임 혐의는 되네요.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배임 혐의를 빼는 걸로 지금 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밀고 가서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됐을 때는 슬그머니 추가할 가능성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대선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법조인입니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범죄 혐의가 명백한 이재명 후보, 배임죄 혐의가 명백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제 TV 토론도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사 출신들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권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법률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미로도 꽃놀이패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친여 법조인들 빼놓고서는 누가 봐도 여기에 배임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원에 가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공격하는 거는 뭐 정말 공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공격했을 때 국민들의 다수가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압도적 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당시 대장동 개발의 모든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그 객관적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무리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검찰에서 그때 자료 못 찾았다 이렇게 해도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의 시청 공무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있는 핵심 인력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언론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선이 본격화되면 그 부분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가서 나 이거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거를 이재명 성남시장 혼자, 당시 성남시장 혼자, 이재명 후보 혼자 틀어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증언자가 속출하고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정치적 영향은 결국 이재명 집권당 후보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올가매게 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지사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걸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가 원천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자기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되 나머지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덮어줄 수 있는 영역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오늘은 검찰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배임죄 부분을 빼버렸다. 그게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